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무덥죠? 말도 못하게 더워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월세부자를 만들어가는 다담TV 이영근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가구가 좋다, 다중주택이 좋다, 상가주택이 더 유망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 투자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기만 하죠. 이번 영상은 여러분 개인적 조건에 따라 건물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나에게 맞는 투자 건물은 어떤 종류의 건물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늘 그랬듯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는 건물,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건물은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 조건에 따라 건물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좋은 매물이란 각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나에게 적당한 매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투자의 목적이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이 분명하면 투자 건물의 종류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서 취득해야 할 건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취득할 지역이 달라지고 그리고 취득하는 건물의 규모도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월세 수익이 목적이신 분들이라면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선택하시는 것이 맞고요. 지역은 당연히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원룸 사업이 활발하게 발달된 지역이 좋겠죠. 운영 기간을 5에서 6년으로 생각하신다면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시세 차익이 목적이신 분들은 상권이 살아있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상가주택이나 복합 건물이 맞습니다. 월세 수익률은 다가구나 다중보다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매매가 가능한 신도시 인근 상급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10년 이상 보유를 계획하신다면 수익형보다 차익형 부동산 투자가 맞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보다는 상가주택이나 복합 건물이 맞고 지가 상승 유발 지역의 대지를 보고 건물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거주 병행이 목적이라면 주인 세대에 있는 다가구 주택 또는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퇴직 후 주인 세대에서 살면서 월세 받아 현금 흐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인 세대에 있는 다가구를 선호하시죠. 이처럼 투자의 목적이 분명하면 본인에 맞는 건물의 종류와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에게 맞는 건물 선택 시 본인의 투자금과 자금 조달 계획이 매우 중요한데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금융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을 활용할 때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금융을 활용하면 본인 투자금이 적어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은 개인 신용 등급, 소득 대비 DSR, 금융권 대출 한도에 따라서 구매 가능한 건물이 달라지고 또한 투자 계획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은 투자금으로도 건물 취득이 가능하고 그러나 고금리 시 금융 위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재매매 시 환금성이 좋아집니다. 빠른 재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본인이 자금이 적어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 규모가 큰 건물보다는 60평 전후에 매매 금액에 부담이 없는 다중주택이 적합합니다.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투자금이 넉넉해야 되겠죠. 한정된 본인 투자금으로 건물 취득의 매매 가격과 규모에 제한적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 본인 자금에 건물을 맞추다 보면 오래된 건물이나 경쟁력 없는 잘못된 건물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대비로 살면서 월세 받을 목적이라면 보증금과 본인 투자금만으로 5년, 6년 된 15억선 다가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보유 자금과 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당장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2억인지 10억인지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건물 스펙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의 자산이 부동산의 비중이 크다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현금 유동성 확보에 유리한 건물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정 수입 유무에 따라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에 따라 건물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직업이 안정적이고 고정된 수입이 있다면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레버리지 전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유동적인 분들은
무리한 대출보다는 공실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작은 건물 투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현금 흐름을 위해서 투자를 생각하시죠. 오래된 다가구 주택보다는 규모를 줄여서라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급 5, 6년 정도 3, 4년 된 건 더욱 좋겠죠. 이런 건물을 취득하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물 관리 운영에 따라서 직접 관리할 경우에는 원룸이나 다중주택이 좋고요. 관리 대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그리고 투자 지역이 타 지역인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로 건물 유형별 따른 나에게 맞는 건물을 알아보면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실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대지 평수에 건축이 되고 보통 80평 이상의 건축이 되죠. 대지가 크고 건물 규모가 커서 매매 가격이 또한 높게 나타납니다. 본인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오래된 다가구들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재매매 시 감가가 크고 오래 걸립니다. 다중주택은 원룸과 1.5으로 보통 세대 구성이 됩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수익률이 다가구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보통 대지 평수 60평 전후에서 건축이 되어지고 자본 회전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1층 상가 있는 다중주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가주택은 입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입지라면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의 이중 구조가 가능하고요.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대수 제한으로 다가구 다중주택에 비해서 수익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본인에게 적합한 건물 선택을 위해서는 여러 사항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세금과 관련해서도 본인 환경에 따라 취득하는 건물의 규모와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종부세에 민감하다면 임대 수익이 높다 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큰 건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건물 자체보다는 각자의 본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같은 다가구라도 젊은 20대, 30대 직장인에게는 무리한 투자가 될 수가 있고요. 은퇴자에게는 최고의 현금 흐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수익형 부동산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각자 본인들의 투자 목적, 투자할 수 있는 자본, 원하는 건물의 종류, 원하는 규모와 가격대, 대출의 활용 여부, 원하는 요구 수익률, 각자 원하는 지역 등 본인에게 맞는 건물들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임대사업의 전망은 매우 밝죠. 그러나 여러분 30%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변하는 임대시장 속에서 실패 없는 건물 취득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싼 매물보다는 좋은 매물을 취득하십시오. 5년 미만 건물로 세대수는 15세대 이상 건물이어야 추가 타당성이 나오게 됩니다. 수익률은 10%대 이상이 10년간 가능한 입지와 건물 경쟁력을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로 최소한 본인 투자금은 4억 이상으로 15억 미만 건물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재매매 될 수 있는 입지인지 건물인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 내용에는 여러 가지 성공 요소의 이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십시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매우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담TV 이영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ook in my eyes. I don't know. I fell in love with you. Now I cannot let you go. So